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 우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우리 기타 뭐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공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입력은 잊지 말으셔야죠. 그죠? 채권 채무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넣는다. 잊지 마시고 오늘 해야 될 주요 입력 사항들을 보시면 유형자산은 뭔가를 샀을 때 부대 비용이라든지 취득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득록세는 구입 시의 재반 비용이에요. 우리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차를 샀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시는데요. 차를 샀을 때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그 국공채에 대한 현재 가치와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 가치와 우리가 얘기하는 매입 가격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럼 시장에 내놓은 가격은 그만큼 채권값은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 매입 가격하고 내놓은 가격의 차이만큼은 우리 차값이나 내 유형자산 원가에 이렇게 가산하신다라는. 그리고 그 채권은 우리 공정가치로 기록해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우리가 처리를 하거나 또는 뭐 매도 가능 증권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계정 과목마다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어떠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공짜로 받거나 이랬을 때 우리 무상으로 받을 때는 우리가 얘를 우리 이 토지값을 또는 받은 자산의 값을 취득원가를 측정해야 됩니다. 어떤 가격을 기록해야 될 것인가를 걔는 공정가치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제 어떤 공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신축 사업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고액의 중도금 같은 걸 주잖아요. 주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이자를 주게 돼요. 우리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 이자 준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회계 처리에서는 자산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얘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신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산 후에 뭔가를 고치거나 이랬을 때 추가적인 지출이 나갔을 때 그 나간 돈에 대해서 어떤 형태에 대한 돈인가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기계라든지 또는 건물을 증축했다라든지 이랬을 때는 내 내용연수 연장이 된다는 의미를 보시면 되겠어요. 능률 위주의 이제 향상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내용연수 연장이 되는 논리들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라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라든지 난방 장치라든지 계량 확장 이런 거일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뭘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 자산에 이렇게 가산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이제 원상회복이라고 해서 능률 위주의 지출입니다. 이게 뭐 내용 요소 연장을 가져오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장 복구라든지 우리 도장 색칠하시거나 뭐 유리 교환, 유리 교체 이런 것들,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벨트 뭐 이런 것들의 교환들은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차량에 들어가면 차량 유지비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명심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분기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이게 뭐 메인 매출 전표에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 전표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금 계산 수치였을 때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편하게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내가 받은 금액이 많으면 장부가액보다 그러면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시는 거고요. 내가 적게 받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신다는 내 건물이나 뭐 유형자산에 나가게 되죠. 우리 취득원가나 요걸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원가 대 이익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원가 얼마고 네가 팔았으니까 남은 돈이 얼마 남았는지 반드시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익, 처분손실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유기액은 내가 대변에 있던 분괴되어 있던 거를 차변에 갖다 없애시는 거고요. 그래서 돈 받은 거 기록하시고 그래서 돈 남으면 처분이익. 모자른 금액만큼 손해봤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린 본격적으로 이제 분개를 해보면 이제 우리 일반 존폐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자, 4월 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우리가 얘기하는 중고화물차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50만 원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현금이 되시는 거고요. 차변에는 취득시에 관련된 비용이시잖아요. 그럼 우린 얘를 뭘로 처리한다?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차량 운반부.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신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우리 출금 전표 사용해도 되고요. 차대로 하셔야 되죠. 이제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출금, 차량 운반구 이렇게 거래처는 없습니다. 그 저기도 없고요. 차변 금액은 지금 50만 원이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대변에 자동으로 현금이 분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현금 분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입금 출금은. 자, 그다음 4월 2일 날은 사랑전자로부터 공장 부지 사용 목적에 토지 7천만 원을 구입하시고 대금 5천만 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럼 보통예금에 우리 돈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9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나중에 줍니다. 우리 재고자산이 아닌 거를 돈을 나중에 주면 우리 뭐라고 처리합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취등록세는 현금으로 당일날 지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가 나오면 내가 취득원가에 가산해 준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냐면 자, 분개를 하게 됩니다. 4월 2일 날 차변에 토지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땅을 사셨으니까 이 토지 값이 우리가 7천만 원이 아니라 취등록세는 원가에 가산하시는 거니까 7,50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자, 우리 2일 날 대변에 이제 돈을 어떻게 줬느냐. 자, 5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죠? 어, 2,500, 여기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은 월말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되시는 거고요. 미지급금은 다시 거래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전자에 주실 거니까 이렇게 2천만 원으로 바꿔 주시고요. 5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셨습니다. 취등록세 우리 현금으로 주셨고요. 이렇게 현금 500만 원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우리 3일 날은 우리가 기아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돼서 공채를 사셨습니다. 20만 원 현금 지급하시고 공채 현재 가치는 15만 원. 시장에 내놓을 때 이 가격 형성된 게 이제 1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사는 얘를 뭘로 분류하신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동차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량 운반부가 될 거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논리의 공채 금액은 단기 매매 증권을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보겠죠? 3일 날. 일단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가격이 20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가치, 공정가치로 기록해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15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시장에 내놓은 가격이 15만 원이니까 실제로 산 건 20만 원이잖아요, 액면 금액이. 자, 그리고 5만 원만큼 차익이 생깁니다. 이 차액만큼은 우리 뭐라고 처리한다 그랬죠? 내 차값에 포함한다. 그래서 이 5만 원은 차량 운반료가 되는 거죠. 5만 원. 이걸 몽땅 다 우리는 액면가액대로 좋습니다. 우리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그죠? 이 차대로 치시는 게 이렇게 대변에 현금.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4일 날입니다. 4일 날 기아 자동차의 운반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이에 관련된 공채 액면 90만 원이요. 90만 원 현금으로 구입하셨습니다. 기업 회계균상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시고 80만 원에 얘는 인제 이 회사는 뭘로 처리한대요? 매도 가능 증권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죠. 계정 과목만 살짝 바뀌시는 거예요. 위에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얘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하하 매도 가능 증권이죠. 이게 투자 자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오면 두 개 나오죠. 그중에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 거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얘는 뭐로 기록한다? 공정 가치, 현재 가치. 그죠? 자, 시장에 형성된 현재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80만 원. 자, 그 차액만큼은 우리 어디에 포함한다 그랬죠? 차값에 포함합니다. 차량당. 차량당. 자, 요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우리는 액면가의 90만 원, 현재 가치 80만 원. 두 개의 차이가 생깁니다. 10만 원이. 자, 요 10만 원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차량 운반부가 되시는 거죠. 대변에 있는 현금으로 몽땅 지출하셨어요. 대변에 이제 현금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9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시는 거죠. 다음 5일 날은 당사는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 400만 현금 지급했다. 금융 비용을 전부 자본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나간 걸 비용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계 처리는 뭘로 처리한다? 음, 자본화 대상인 금융 비용은 자산 처리하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도 자산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아직 완공이 안 되셨기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는 우리 임시적 계정인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금 전표로 하셔도 아니 출금 전표로 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차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4월 5일 날 출금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이 나간 금액이 이자가 400만 자, 그러나 이제 이 말이 없다. 전액 자본화된 대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복수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복수 정답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요 문구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시면 반드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6번은 이제 4월 6일 날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 사랑전자에서 200만 원에 구입하시고 대금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설치비예요. 구입 시 들어가는 설치 비용은 우리 뭐라 그랬죠? 원가에 가산한다. 그래서 에어컨은 자산으로 잡으라. 그러면 우리 에어컨은 뭐가 되겠습니까? 비품이죠. 그래서 4월 6일 날 차변의 비품. 자, 비품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설치비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250만 원이 되시는 거죠. 결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대변에 200만 원 2주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돈을 나중에 주니까 우리는 미지급금. 자, 여긴 채권 채무니까 여기다가 취재해야 돼요. 거래처 사랑전자 250만 원 아니시죠?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시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자, 설치비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셨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이렇게 자, 나갑니다. 50만 원. 다음 4월 7일 날은 우리가 아까 배운 이게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수리비
자본적 지출 처리한다라고. 그럼 자산 처리하라 하시라는 겁니다. 자산, 그죠? 그럼 4월 7일 날 우리는 차변에 기계 장치죠. 기계 수리할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해당 자산을 원가에 가산해라. 기계 장치 70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대변에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결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예금 700만 원 되시는 거고요. 자, 8일 날은 제조부에서 사용하실 건물 증축공사의 인건비 1,000만 원이 들어가셨는데 이 인건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원천 징수 안 하는 거니까 냅두시고요. 그럼 얘를 뭘로 합니까? 건물 증축할 때 들어간 인건비입니다. 우리는 얘를 건물이라고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이 되시는 거고요. 건물 얼마입니까? 1,000만 원. 8일 날 대변에 얘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1,000만 원 나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9일 날은 전자제품 기계장치 3,5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유계 3천만 원 성능 저하에 폐기 처분하셨어요. 감가상각은 없다. 그러면 폐기 처분은 처분이죠. 처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변에 기계장치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3,500만 원 취득가액을 찾아라. 취득원가 3,500만 원. 그럼 얘도 같이 없어져야죠. 모두 감가상각유계. 그래서 감가상각유계액이 몇 번이냐 이거죠. 우리는 얘는 뭡니까? 기계장치에 관한 감가상각유계죠. 그럼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유계액이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요걸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207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얘는 3천만 원. 다른 거 선택하시면 이제 오답이 되십니다. 차변에 그래서 돈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게 없잖아요. 폐기 처분했으니까. 바로 이게 마이너스 된 금액만큼은 우린 얘를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유형 자산을 팔아서 처분하신 거와 같은 논리로 본다.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손실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신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4월 10일 날은 생산부서에서 기계장치 기술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탐구 활동에 사용된 부품에 100만 원을 당좌수표 지급했다. 이는 자산인식 요건을 초청한다.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자산인식 요건은 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산 처리하십니까? 자산. 이걸 충족 못하면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10일 날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개발비. 개발비. 자, 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10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얘는 결제를 대변에 뭐가 됩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죠.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내변에 당좌 예금이라 그랬습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요 수표를 발행했을 때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동점, 당금이 아니라 동점입니다. 당사.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점 타인 거래처 수표에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발행했죠. 그때는 현금이에요. 근데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이제 우리 보증금 정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내가 건물을 빌려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빌려 쓴 대가를 이제 맡겨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그럼 이제 건물을 내가 이제 뭐 합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잖아요. 이런 돈을 이제 임차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어음이 부도나거나 이러면 부도음과 수표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4월 11일 날짜로 우리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날 공장 이전을 위해 공장 건물 3층 하늘전자로부터 임차기라고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셨습니다. 이럴 때 차변에 우린 뭐라 그랬죠? 임차 보증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얘도 채권 철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전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5천만 원 보증금 좋습니다. 나는 돈이 나갑니다. 보통 예금에서. 그래서 보통 예금 대변에 5천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4월 12일 날은 사무실 이전에 해교 상사에 체결한 계약에 건물 임대차 계약을 잔금 지급이 도래해서 임차 보증금 500만 원과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셨습니다. 자, 우린 전체적인 임차 보증금을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얘는 해교 상사. 금액은 50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그중에 내가 미리 준 계약금이 있다. 우리 계약금 미리 준 거는 건물 계약일 때 선급금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정리하시면서 자, 이것도 거래처를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해교 상사. 이렇게 이제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잔금 제외한 건 우린 뭘로 간다? 여기서는 보통 예금계좌에서 나갔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동전 부품에서 약속금 받은 약속금 부도가 발생되셨습니다. 이 어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죠. 요럴 때 우리는 부도음과 수표를 처리한다.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래서 대손 처리를 안 하신 상태예요. 자, 요 전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도음과 수표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도음과 수표가 되겠습니다. 4월 13일의 분기에는 동전 부품에 대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셨어요. 그래서 부도음과 수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이 부도음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받으러 옴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만큼 감소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래처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회계 처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